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처럼 늘 미주은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말인데도 이렇게 재미있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주말에는 제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요. 주중에는 보내드리지 못했던 기획 방송들을 오늘 그리고 내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에는요, 10년 내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목은요, 이미 23번째 종목까지 와 있네요. 과연 23번째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기업은요, 사실 2월 15일 날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코너를 통해서 살짝 공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CEO 인터뷰를 자막 작업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이름은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쯤에 제 와이프 오미주님께서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하나 열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열고요. 비록 크지 않은 투자금이지만 좀 포트폴리오를 같이 짜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투자하고 있던 종목이 페스틀리가 있었는데요. 페스틀리에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가 하나 있죠. 그 경쟁사가 바로 클라우드플레어였고요. 제 와이프는 이름이 페스틀리보다는 클라우드플레어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나는 페스틀리는 제가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적인 느낌이 나는 클라우드플레어는 제 와이프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의 확장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수익률에 있어서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확인했더니요, 제 와이프 구자에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수익률이 이미 100%를 훨씬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참 뒤에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 30%도 수익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플레이어 장기 투자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클라우드 세상이 오고 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찬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세 번째,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 보는 재미있는 순서 마련했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10년 내 10배 성장할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주은 구독자의 수가 거의 이게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셨으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아시나요?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요, 2021년 2월에 있었던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사용된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수치로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빌리언이라고 써 있는 건요, 일일 평균 방어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의 수라고 합니다. 참 엄청나죠. 뭐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무려 하루에 570억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5 밀리언, 즉 총 고객 수인데요. 무료 고객을 포함을 하면요, 총 350만 개의 기업이 지금 고객으로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기업도 굉장히 많은데요. 포춘 1000에 그 속하는 기업들 중에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고 있는 유료 고객사 수가 무려 170곳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7%는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요. 미국 이외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 공헌되는 매출이 4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플레어는 이미 글로벌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많은 수많은 점입니다. 보시면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도시에 이미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그 나라 수를 따져도요. 175개국 이상의 이미 유료 고객을, 그 고객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75개국의 지금 유료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플레어, NET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영어로 네트워크 플라이 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그 플랫폼 기업을 설명을 드릴 때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기 굉장히 안성맞춤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높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클라우드플레어 NE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넷 같은 경우도요. 전 세계 175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국가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요.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면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서비스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일수록 그 NET를 선호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미국 인터넷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클라우드플레어의 가치도 함께 증가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자, 시장의 잠재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요, 가장 초기에는 CDN 그리고 DNC 또는 디도스 방어의 기능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CDN이라는 것은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단편적인 예로 이제 넷플릭스를 들면 되겠는데요. 넷플릭스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구독을 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 있는 구독자가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를 시청하고자 할 때 만약에 그 파일이 미국에서 전송된다면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전송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까운 곳에 아니면 한국 내에 파일을 카피해서 저장해 놓는 일종의 그 보조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을 CD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세계 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CDN을 활용을 해서 전송 속도도 놀리고 그 다음에 메인 서버가 과열되는 일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게 처음 초기에 클라우드 플레어고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또 DNC 쪽에도 굉장히 그 많은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DNC라는 것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는 사실 문자를 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다 숫자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다 그러면은 www.youtube.com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youtube.com이라는 것은 문자인데 요 문자를 그 숫자로 이제 바꿔주는 것, 그것을 바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디도스 방어 쪽에도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플레어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 원 솔루션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로 트러스트 시장까지 진출했다. 제로 트러스트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보안 쪽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어가 이렇게 CDN이라든지 DNS라든지 이런 쪽만 지금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G스케일러 같은 기업이 들어가 있는 그 제로 트러스트 시장까지 진출을 했다. 결국은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로 발전하기 위한 그 발돋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플레어가 커버하고 있는 서비스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TAM의 규모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TAM은요. Total Addressable Market의 약자입니다.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기업이 사업의 그 비즈니스 상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TAM이거든요. 그 TAM이 2020년 작년에는요. $720억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업
사업의 모델을 확장시켜 나가니까 2024년이 되면 요 720억 달러가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000억 달러가 다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추가 성장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서버리스라든지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 오브 띵은 이제 사물 인터넷 얘기하는 거죠. 5G 셀룰러 폰 그리고 컨슈머까지 다양한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클라우드 플레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플레어의 성장 모델은 우리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왜 우리가 클라우드 플레어의 성장 모델이 혁신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삼각형이 역삼각형으로 뒤집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성장 모델을 보면 보통은 이제 마케팅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케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일즈 팀을 강화하고 세일즈 활동을 하면서 각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판촉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커스터머를,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 비즈니스의 성장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넷은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요, 무료 회원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시켰습니다. 무료 회원을 가입을 해도 SSL이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SSL은 Secure Circle Layers의 약자인데요. 요 SSL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무료 서비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웹사이트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석권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이 바로 넷입니다. 요 무료 SSL 인증 서비스에다가 그리고 이제 부가 서비스, 그거 외에도 다른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고 싶은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저렴하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도스 공격에 노출될 만한 모든 웹사이트는요, 필수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넷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의 수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그 고객 수가 그 타 경쟁 기업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웹사이트 중에서요, 10개 중에 1개의 웹사이트가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숫자로 바꿔보면요, 총 2천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지금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2천만 개의 웹사이트라는 것은. 자, 여기서는 The Culture of Innovation, Innovation은 혁신이잖아요. 혁신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애뉴얼 레비뉴, 여기가 매년 발생하는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게 혁신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새로운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새로운 기능 그리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TAM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TAM이라는 것은 Total Addressable Market, 즉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마켓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식집의 사장인데요. 처음에는 떡볶이만 팔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 만약에 매출을 높이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떡볶이를 더 많이 팔던지 아니면 가격을 높여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떡볶이 외에도 어묵도 판매하고요. 그리고 순대도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존에 떡볶이를 좋아하시던 그런 사람들이 저의 마켓이었는데 그 이외에 어묵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가로 순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의 마켓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의 TAM이 확장되는 거죠. TAM이 확장되는 것은 고객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인 성장 모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일즈 팀을 구성할 때도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사람들이 그 판촉부를 이루고 있는 그 임원들 그리고 매니저들인데, 이들의 그 출신 기업들을 보면 모두가 다 다른 기업에서 일한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일즈 팀을 구성할 때 역시도 TAM을 확장할 수 있는, 그 템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고객사 증가가 그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노력의 덕분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그 넷인데요.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19년 9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상장한 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요. 일단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의 규모를 보면요.
1년 반 전에는 32빌리언, 32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TAM의 규모는 무려 720억 달러로 2.2배가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추가한 게 많다는 거죠. 어묵도 팔고 뭐 순대도 팔고 이런 식으로 족발도 팔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템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TAM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전에 매출 성장률이 50%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매출 성장률을 봐도 역시 50%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클라우드플레어는 기업의 그 규모가 계속해서 커짐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성장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77이라고 써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얘기합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출에서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직접 비용을 빼면 남아있는 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출 마이너스 코스트 오브 세일이죠. 그 코스트 오브 세일을 빼고 나서 남은 것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77%고요. 지금 1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387이 828이 됐습니다. 이 387, 828은 뭐냐면요. 대형 고객사의 수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대형 고객사가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은 기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혁신적인 성장 모델로서 선택한 것이 무료 서비스를 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영세한 그런 웹 개발자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무료로 들어온 사용자들, 무료로 들어온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점점 더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플레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규모가 큰 고객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전만 해도요, 대형 고객사의 수가 387개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1년 반 만에 무려 828개로 늘어난 것이죠. 2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는 굉장히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플레어의 대형 고객 증가 추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요. 연평균 73%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60여 개에 불과했던 대형 고객이 이제는 2020년에 828개사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대형 고객 매출 기여도입니다. 대형 고객이 그 기여하던 매출이 21%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을 보면 무려 46%, 전체 매출의 반 가까운 그런 매출이 이제 대형 기업들이 공헌을 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패스틀리에 투자하다가 결국 그 클라우드플레어로 옮겨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클라우드플레어의 대형 고객 증가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100K니까 연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의 수가요. 지금 828개 정도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 옆을 보시면요. 연 10만이 아니고요. 이제 50만 달러, 조금 더 규모가 큰 굉장히 대형 고객이죠. 이러한 그 중대형 고객은요. 8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1곳의 그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 1밀리언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의 수도요. 이제 32곳에 달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단 4곳에 불과했었는데 32개 고객군으로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그 성장세가 대단하죠.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클라우드플레어는 일단 고객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확보된 고객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더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나 둘씩 늘려나가는 그런 그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이라고 영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플레어인데요. 단편적인 예로 2019년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2019년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에 확보된 고객들이 여기 있는데 그들이 공헌하는 매출의 그 양이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2019년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2018년에 그 리크루트된 그 새롭게 발굴된 고객이 2018년에 공헌한 매출보다 2019년이 더 많고요. 2022년이 되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IPO, 그러니까 1년 반 전만 해도 전체 고객 중에 한
70%만이 4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죠. 그런데요, 지금 1년 반 후를 보면 4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퍼센티지가 70%였던 것이 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5개 이상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퍼센티지도 무려 79%니까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하나의 서비스를 판매해서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이 같은 고객이 2개의 서비스로 늘고 3개, 4개, 5개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이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고객의 창출이, 비즈니스의 창출이 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같은 고객이 멀티플한 여러 개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세일즈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의 그 기존 고객의 매출 기여를 살펴볼 때 사용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Net Dollar Reten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Net Dollar Retention은 뭐냐면요, 기존에 확보했던 고객이 그 다음 해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안겨주는가 요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15%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2019년까지 확보됐던 기존의 고객들이 2020년에 그들이 그 전에 기여했던 2019년에 기여했던 매출에 비해서 오히려 15%를 더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같은 고객이 안겨주는 매출이 오히려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서비스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또한 대형 고객이 증가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플레어 1이라는 패키지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패키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렇게 돼서 지금 기존 고객이 기여하는 매출이 점점 더 많아진다.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자, 이번 그래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클라우드플레어의 그 고객군이 얼마나 다양하고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2020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2020년의 매출을 대형 고객, 그리고 중형 고객, 소형 고객으로 나눈 것입니다. 대형 고객이 기여하는 매출이 현재 46%고요. 중형 고객이 37%, 그리고 소형 고객은 17% 정도의 매출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분배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번에는 지역적으로 한번 나누어 봐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인데요. 현재 국내 마켓, 즉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51%고요. EMEA라는 것은 유럽, 미들 이스트, 아프리카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것이 25%,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이 18%, 어덜주가 6%. 지역적으로 봐도 굉장히 건강하다. 반 정도는 국내 마켓,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인터내셔널한 글로벌 마켓에서 지금 그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탑 100, 그러니까 지금 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객의 수가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수의 고객 중에서 탑 100, 최고의 기업, 최고의 고객 100개의 기업이 공헌하는 것이 지금 25%고요. 나머지 기업에서 공헌하는 매출이 75%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클라우드플레어는 굉장히 매출의 구조가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죠. 다음은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라우드플레어는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 2년 정도는 넷 인컴이 계속해서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도 적어도 수익률이 계속해서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 수익률이 지금 2018년에는 마이너스 30%, 그런데 재작년이죠. 2019년에는 마이너스 25%로 약간 상승했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 진척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2021년 가이던스가 나와 있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2021년 매출의 성장은요, 작년 대비 37%에서 38%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요, 2020년에는 마이너스 8%였잖아요. 2021년은 마이너스 4% 정도로 조금 더 향상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이죠. 언제쯤 브레이크 이븐이 나올 것인가? 즉, 영업이익이 언제쯤 흑자로 돌아설 것인가를 예상을 해보니까요. 2022년, 앞으로 1년 후에 1분기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장기적 목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들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목표 중에서 하나 중요한 점은요,
총 수익 마진, 즉 그로스 마진을요, 현재 수준이 78%, 77%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로스 마진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그 이후에 영업 비용은 언제든지 줄여나갈 수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촉비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일반 관리 비용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경영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롱텀 모델 골은요, 논갭 오퍼레이팅 마진을 결국 플러스 20% 정도로 가까운 미래에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롱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클라우드플레어의 총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좋은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섹터 미디언, IT 섹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클라우드플레어가 속해 있는 IT 섹터의 그 중간 총 수익률은요, 48.63%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치랑 비교를 했을 때 클라우드플레어의 총 수익률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의 총 수익률은요, 굉장히 꾸준합니다. 과거 5년 평균이 76.33인데 지금 현재 총 수익률이 76.56이잖아요. 따라서 클라우드플레어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굉장히 일정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구나. 만약에 이렇게 일정한 수준을 앞으로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 영업 비용은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결국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역시도 플러스로 돌아설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연구 개발비인데 이 연구 개발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3 months ended라는 것은 이제 4분기만 보는 건데요. 2020년 4분기의 그 연구 개발비를 보면 1년 전에는 26.289 밀리언을 사용했었는데 이 비용이 지금 34.757 밀리언으로 늘었죠. 즉 32.2%가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year end를 보면 2020년 전체 비용과 2019년 전체 비용을 비교해 보면요, 무려 40.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죠.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그 지금 127 밀리언 정도를 연구 개발비에 한 해 동안 쏟아 부었는데요. 2020년 클라우드플레어가 만들어낸 매출이 431 밀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 대비해서 지금 연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의 그 규모가 크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발란시트를 보면서 재정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커런트 레이시오부터 보겠습니다. 커런트 레이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커런트 에셋이 45393이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121745입니다. 두 숫자를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요, 3.7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73이라는 숫자는요, 1년 내에 클라우드플레어가 갚아야 하는 그 부채보다 유동성 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3.7배가 더 많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풍족하게 있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재무 상태가 튼튼한지를 봐야겠죠. 이럴 때는 총 자산 중에 부채의 비율이 몇 % 정도 되는가를 보면 됩니다. 즉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토탈 라이어빌리티는 여기 나와 있죠. 1.454 빌리언이고요. 토탈 에셋 같은 경우는 3.430 빌리언입니다. 두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요, 0.42가 나오네요. 그 의미는 42%죠. 클라우드플레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셋이 지금 3.4 빌리언인데 이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42% 정도 된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기 자본이 58%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남한테 빌린 돈, 그 부채는 42%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클라우드플레어의 재정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클라우드플레어의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를 제가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모습 보여드리기 전에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플레어가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게 됐다라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4월 13일 날 발표된 기사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가 그 엣지 컴퓨팅 서비스가 있는데요,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즈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GPU는요, 그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클라우드플레어의 고객들은 엔비디아의 GPU로 구동되는 클라우드플레어의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다음 클라우드플레어의 투자 가치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클라우드플레어 1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 그리고 서비스가 추가된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시장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규모가 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면서 그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720억 달러에 불과한 그들의 시장 규모는 무려 1000억 달러까지 단기간에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는 아무래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률이 가장 큰 투자 매력 중에 하나겠죠. 과거 4년간 그들의 매출은요, 무려 5배나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 5배 이상 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자, 앞으로도 이렇게 무서운 매출의 성장을 계속 보여준다면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도 역시 과거처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매출 고객군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대규모 매출 고객군이요, 828개사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1년 만에 2배가 증가한 거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계속 고객사로 확보가 되게 되면 매출의 성장이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존의 고객 매출 기여, 넷 달러 리텐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2020년 기준에 115%,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수익률이 76%가 넘어간다. 따라서 IT 섹터의 평균은 48.6%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로스 마진이 높다는 것은 1, 2년 기다리게 되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설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해 놓고 계속해서 진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중국에서 만약에 존재감이 좀 올라간다면 굉장히 또 매출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 결정적인 것이 2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플레어에 투자해야 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G라든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이 이제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CDN이라고 부르는 서비스, 그것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플레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패키지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클라우드플레어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예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플레어의 티커 네임이 NET, 넷이잖아요. 왜 넷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성능 향상이라든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모두 우리가 하겠다, 그런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기업이 되겠다. 우리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기업이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플레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업으로서 결국은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희망적인 기대를 걸어보고요.
자, 반면 클라우드플레어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리스크 역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투자 리스크를 고려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봐야겠죠.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스텔리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카마이라는 또 기업도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CDN 쪽에 지금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로 트러스트 쪽으로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사이버 보안 쪽에도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G스케일러 같은 기존 그 사이버 보안 강자와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죠.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가격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 총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플레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총 수익률이 77%가 넘어간다는 거였는데, 이러한 높은 총 수익률을 만약에 유지할 수 없다면 나중에 이제 순이익을 발생시키기도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만치 않은 경쟁 상태가 많다는 것은 역시 투자의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요, 50배가 넘어가는 PS 레이시오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요, 아직도 50배가 넘는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섣불리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그 클라우드플레어가 한 번 더 폭락을 해줄지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높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2022년에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전망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켓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과연 2022년까지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흑자가 이렇게 전환이 1년 내에 된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그 투자의 가치 그리고 주가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흑자 전환이 생각보다 조금 더 연기가 되고 한 2, 3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계속해서 캐시번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채를 늘려서라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비 같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라든지 마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러한 그 클라우드의 그 강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클라우드의 강자들이 엣지 컴퓨팅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뛰어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또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클라우드 플레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클라우드플레어의 2025년 예상 주가를 간단히 계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예상 주가 산정 방식 중에 클라우드플레어는 아직까지 적자 경영 중이잖아요. 따라서 성장주 모델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성장주 모델을 이용해서 2025년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레비뉴 퍼 쉐어가 필요하죠. 레비뉴 퍼 쉐어라는 것은 한 주당 발생시키는 그 매출입니다. 매출을 그 주식의 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25년의 타겟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2025년에 예상되는 매출을 그 주식의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를 하면 됩니다.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라는 것은 그 시가총액을 세일즈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1년간 클라우드플레어가 만들어내는 그 세일즈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그 일종의 프리미엄의 지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50배가 넘게 붙어져 있는데요. 우리한테 필요한 수치는 2025년이 됐을 때 앞으로 4년 한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4, 5년 후에 과연 현재의 프리미엄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이렇게 두 가지 수치를 곱해서 우리가 2025년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레비뉴 퍼 쉐어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비뉴 퍼 쉐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예상되는 레비뉴, 매출이 필요하잖아요. 자, 시킹 알파에 들어가 봤더니요, 2025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2.14 빌리언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4를 우리가 퍼 쉐어니까 주식의 개수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 몇 개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hares outstanding이 250.3 밀리언이죠. 따라서 레비뉴를 지금 250.3 밀리언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14 빌리언은 우리가 2140 밀리언으로 바꾸고요. 나누기 250.3 하면 결국 2025년이 됐을 때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은 한 8.55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우리가 산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비뉴 퍼 쉐어 2025년 예상치를 계산해 봤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PS 레이시오죠. 자, PS 레이시오도 역시 2025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사실 RPS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PS 레이시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라우드플레어는 PS 레이시오가 가장 적게 형성됐을 때는 11.56배 정도가 형성이 됐었고요.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59.94배니까 거의 60배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치를 살펴보면 23.27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PS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습니다. 57.68배 정도 지금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요. 자, 그러면요, 2025년이 됐을 때 우리가 클라우드플레어에 부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쟁 업체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일단 파슬리 보면요, 파슬리 같은 경우는 24.55배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PS 레이시오를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직접적인 경쟁사 사이에서도 PS 레이시오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슬리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저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플레어로 옮겨왔잖아요. 그만큼 클라우드플레어가 파슬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가 최근에 진출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업체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G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47.11이라는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0년간 10배 성장할 종목으로 함께 공부해봤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도 사이버 보안 업체인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네요. PS 레이시오가 54.69배에 성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 업체가 현재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그 패스트리처럼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요. 아카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전통이 오래된 그런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5.5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치마킹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5년 후 2025년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025년이 됐을 때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이 유지가 가능하다면, 아니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역대 중간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만약에 그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경우는요, 역대 최저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만약에 그 PS 레이시오가 급락해 버린다면,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경우, 즉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 57.68배가 만약에 2025년까지도 유지가 된다면 8.5 곱하기 57.68이기 때문에 무려 493.16달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가 82달러잖아요. 지금 주가에 비해서 약 6배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4, 5년 안에 주가가 6배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플레어의 그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매년 50% 가까운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을 만약에 2025년까지 꾸준히 보여준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매년 50% 가까이 보여주던 성장률이 조금 둔화돼서요, 예를 들어서 한 성장률이 3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역대 중간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중간 수준의 프리미엄은 23.27배잖아요. 그러면 8.55달러 곱하기 23.27배 하면 한 198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약 2.4배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4년 만에 2.4배가 올라간다. 굉장히 좋은 그런 주가의 상승이죠. 그리고 만약에요, 지금 그 50%에 달하는 매출의 성장이 둔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막 10% 20%밖에 못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많이 거품처럼 끼어 있는 프리미엄이
확 빠져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낮은 수준인 11배 정도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55달러 곱하기 11.56 주가가 100달러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약 20%밖에 상승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4년 동안 20%가 상승한다면 결코 좋은 투자처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 성장률이 어떻게 지속되는가가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에 투자할 때 굉장히 커다란 관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100 빌리언 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이 시장의 잠재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혁신을 통해서 시장의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요 두 가지의 베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 끊임없는 혁신에 투자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CDN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쪽으로 왔었는데 이제는 원스톱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플레어다. 자, 세 번째는요,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멈추면 이 기업은 사망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50배가 넘어가는 PS 레이쇼는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버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폭락장이 찾아왔을 때 줍줍해야 될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리스트에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의 소개 영상을 만들면서요, 사실 약간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PS 레이시오가 50배가 넘어가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그 주가에 버블이 어느 정도 많이 끼어 있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 영상의 뭐 타이틀이라든지 아니면 앞부분만 보시고 또 덜컥 이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약간의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굉장히 커다란 경험을 얻었잖아요. 뼈저리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명한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10년, 15년 같이 투자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투자해왔던 시간은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뭐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우리의 투자 방식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얼마든지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지속해 나갈 우리의 투자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수들은 앞으로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잔소리를 많이 안 해드리는데 사실 작년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매 영상마다 제가 참 많은 잔소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확보를 꼭 해라. 30%, 40%, 50%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수할 때 반드시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 분산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의 모든 영상에서 드렸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해졌는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많이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준과 함께 해주신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현금 확보,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는요, 정말 최고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투자 여정을 계속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